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법률 톡톡. 뭐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새 뭐 우영우가 정말 화제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기러기 토마토 쓸 수 있는 네. 정말 역삼역 우영우. 네, 그래서 네. 목을 이렇게 풀거든요. 네네. 진짜 계속 이렇게 가요.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네. 저는 너무 애청자라서 아껴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변호사님 재밌게 보고 저도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애정하는 그래요? 드라마입니다. 네. 원래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이 그 같은 직군의 드라마를 만들면 네. 뭔가 소위 말해서 좀 따쳐가지고 보기 힘들다는 분들 많은데 우영우 맞아요. 괜찮나요? 좀? 네. 신기하게 이 드라마는 현실 고증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요? 네. 사실감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뭐 법리적인 구성도 탄탄하고, 일단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좋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법적 쟁점이 1회 노부부 폭행 사건. 네네. 다리미. 네, 요거잖아요. 다리미 사건. 네, 다리미 사건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술집 여자 같네, 뭐 어쩌네 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열받게 해서, 너무 구시대적인 예, 아빠가 할머니가 됐어. 이제 홧김에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이었죠. 근데 하필 할머니가 다리미로 때렸어요. 다리미 이제 극 중에서도 나왔지만 쇠로 된 엄청 무겁고 단단해 보이는 네. 이제 이런 걸로 때리는 바람에 죄명이 살인 미수가 됐죠. 그 당시 이제 죽지는 맞아요,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이제 사람을 어떤 물건으로 때렸을 때 죄명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네, 있어요. 그냥 때려주려고 때린 거면 뭐 단순 폭행죄, 때리려고 했는데 상처가 났다 그러면 뭐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죄, 그리고 뭐 죽어라고 때렸다 하면 이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돼서 이제 살인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대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법은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그 문장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예. 거기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게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때릴 생각만 있었는지 상처를 입힐 생각이 있었는지 죽일 생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잖아요. 맞아요.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결국 그 사건을 했을 때 범행의 뭐 동기라든지 네네. 범행 도구 뭐 이런 정황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쇠 다리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무겁고 단단한 물건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의 급소나 이런 중요한 부위를 때렸을 때, 타격을 했을 때는 꼭 확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런 용인하고 감수하는 그런 것들,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살인죄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제 워낙 물건이 험하다 보니 그쵸. 할머니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서 검사가 살인 미수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해준 대로 이제 마음을 좀 다룬 거죠. 우영우 네. 변호사가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음. 이거는 살인 미수가 아니야. 상해죄에 음. 대한 집행유예. 거기서 이렇게 음. 바꾼 건데 음. 와 이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당초에는 살인죄로 이제 미션을 줬고 집행유예만 받아라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그냥 특별한 직업 의식이 없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죠. 할머니의 이제 그 앞으로까지 내다본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명의의 맞아, 주택 맞아. 월세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 할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시는 것을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감당을 하시는데, 만약에 할머니가 살인죄 죄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못 벗죠.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이게 민법에서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아예 박탈해 버리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집행유예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어쨌든 살인죄라는 타이틀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 할머니가 살인죄의 타이틀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 상속권 박탈되는 그 상황을 할머니가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적인 곤란이나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걸 다퉈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다만 남편을 때린 거는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상해죄까지는 이제 인정하고 상해죄에 대해서 집유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이제 정명석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하시고 욕을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혈압이 오른 상태였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법정을 나가시면서 돌아가시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인죄로 검사가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대처 방법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리하게 흘러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니까 다시 처음으로 사건 기록으로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록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 경찰 가서 이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소파에 맞아. 누워 있었다. 뭐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아버지 치매 있으시지? 고령이시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인과관계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한 거죠. 뇌출혈의 가장 전조 증상이 이제 심한 두통이라고 그쵸, 하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다리미에 맞아서 뇌출혈이 난 게 아니라 이미 뇌출혈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그 담당했던 의사를 불러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잖아요. 자발성 출혈이냐 아니면 네네네. 외상성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자발성 출혈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해서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끌어내서 결국은 사건을 이제 유리하게 전 끌고 여기서 가는. 살인죄로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살인죄로 검사가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그 전에 얘기했던 상해죄로 주장했던 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쨌든 살인 미수든 살인 기수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그냥 때려줄 의사, 상해죄 정도만 있었다고 해서 네. 그게 이제 결론이 바뀌진 않는데 이제 검사가 그렇게 미수에서 살인죄 기수로 바꾼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수와 미수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범행을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뭐 때렸거나 칼로 뭐 나쁜 짓을 했는데 죽음의 결과에 도달하진 않았잖아요. 당초에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살인 미수인데 그 뒤에 할아버지가 이제 실려가시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 다리미로 때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었다 해서 이제 결과 발생까지 났으니까 살인의 기수다. 돌고래가 착 나오면은 그때 사건 네. 해결이거든요. 네. 거의 이제 최종 선고를 앞뒀습니다. 최종 선고 어떻게 나왔죠? 다리미로 때린 그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살인죄는 무죄. 하지만 이제 상해죄만 인정이 되고 그쵸. 원하던 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금방 갔죠. 저도 네. 계속 하고 그 싶어요. 어느 때보다 변호사님의 눈이 네. 청청하게 들었는데 네. 그러면 또 오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1 법적 쟁점 이야기를 한번 저희도 리뷰를 해보고 여긴 이렇다 뭐 집행유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갈 에피소드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한번 더 다뤄볼 테니까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우영우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뭐 집행유예를 물어본다든지 뭐 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사소한 질문들 여러분 오늘 댓글에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또 우영우 외에도 법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요. 저희 김한나 변호사와 함께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 똑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